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장윤희입니다. 3년 전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지금은 전업주부랍니다. 딸아이를 시집 보내고 나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군요. 신혼집이 차로 저희 집이랑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더 그런가 봅니다. 처음엔 그저 하루 이틀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맞벌이라 늘 정신이 없었고 5살 된 손주 민재가 아침마다 울며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안쓰러운 마음에 잠깐 손을 보태주었을 뿐이었죠. 엄마, 이번 주에만 좀 도와줘요. 내일부터 회사 특별 프로젝트 때문에 민재를 신경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딸 혜진이가 그날 전화를 하며 간곡히 부탁했을 때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직장이라며 애 키우는 게 쉽나. 이번 주만 도와줄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7시 민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겨우 잠에서 깼습니다. 가볍게 물 한 잔 마시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집을 나서서 딸아이 집으로 가면 7시 40분이었어요. 출근 준비로 전쟁인 부부를 위해 손자 유치원 등원 준비는 제가 해주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라고 안기며 재롱 떠는 손주를 보고 있으면 허리가 뻐근한 것도 날씨가 쌀쌀한 것도 다 잊고 손주 녀석이 제 손을 꼭 잡고 걸을 때면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죠. 할머니, 오늘은 미술놀이 한대요. 그래, 민재가 그림도 잘 그리잖아. 멋지게 그려야지. 조잘조잘 유치원 이야기를 하는 손자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주, 2주가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이번 주만이라던 딸이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일정을 제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스케줄이에요. 카톡으로 받은 메시지에는 유치원 등하원 시간뿐 아니라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시간표가 빼곡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 바쁜 딸이니까 내가 조금 더 도와줘야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하루는 손주의 스케줄로 꽉 찼습니다. 아침엔 유치원, 점심엔 학원, 오후엔 다시 데리러 가서 간식 챙기고 저녁엔 사위 퇴근 시간까지 함께 놀아줘야 했죠. 제 하루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 병원 좀 같이 다녀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응, 병원? 네, 제가 일이 바빠서요. 어머니 정기검진인데 어차피 장모님도 민재 데리러 나오시잖아요. 병원도 조금 멀기도 하고 2분이 가시면 심심하지도 않으실 테고요.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그런 일을 나한테. 이제 나를 아예 기사 취급하는구나. 물론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그럼 이번에만 같이 갈게.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제 가슴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존재가 되었을까? 내가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 직원이 된 건 아닐까?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머리엔 새치가 늘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이 60이 다 되어 가는데. 혼잣말이 절로 나왔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울리는 카톡 알림. 엄마, 오늘은 8시 30분까지 데려다 줘야 해요. 유치원 등원 시간 바뀌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 좋다.
이제 나도 한번 보여줄 때가 됐지.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딸과 사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딸 혜진과 사위 민호를 마주했습니다. 식탁 위엔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김을 내고 있었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다 같이 식사 후 민재는 할아버지와 놀도록 했죠. 애가 들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그래. 서운하다니요. 처음에 민재 유치원 등하원 도와준 건 좋았어. 손주 돌보는 게 기쁘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내 하루가 민재 스케줄로 꽉 찼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니? 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위가 대신 입을 열었죠. 장모님, 저희가 너무 바쁘다 보니 어머님께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 둘 다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민재가 유치원도 학원도 못 다녔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자네 말처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건데. 그걸 고마워하긴커녕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딸이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엄마를 너무 믿고 편하게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네, 그건 또 뭐야? 자네 어머니를 병원 모시고 가달라니. 내가 너희 집 도우미니? 사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급했어. 급하면 택시를 부르든 자네가 하루 연차를 내든 해야지. 나도 내 삶이 있어. 민재 돌보는 것도 벅찬데 이젠 시댁 어르신까지 맡기겠다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사위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 모습이 더 서러웠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뭐라도 해주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근데 너희는 이제 부탁이 아니라 지시를 하잖아. 엄마, 나도 사람이야. 쉬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싶은데, 요즘은 하루 종일 운전기사처럼 살고 있잖아.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속에 쌓였던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니 또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내일부터는 민재 등하원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그동안 도와준 건 잠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지. 결코 의무가 아니야. 혜진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회사 출근 시간 맞추기도 빠듯한데. 그럼 대체 인력을 구하든 학원 버스를 알아보든 해야지. 왜 그게 항상 엄마 몫이어야 해? 사위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네요. 앞으로는 어머니 병원 일도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그래, 그게 맞지. 장모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네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이제는 내 시간을 다시 찾을 때야. 그날 밤
저는 민재 사진이 가득한 휴대폰 앨범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미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민재야. 그저 너무 지쳤을 뿐이야. 이제 저는 딸과 사위에게 당연한 존재가 아닌 존중받는 사람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 결심은 생각보다 단호했고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문자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딸 혜진이었죠. 엄마, 오늘은 제가 회사에 휴가 냈어요. 제가 민재 데려다 줄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어딘가 낯설고도 후련했습니다. 늘 제가 나서야 굴러가던 하루가 처음으로 제 손을 떠났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아침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 향을 맡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민재의 등하원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 시작된 거였죠. 이제야 살겠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엔 손주 픽업 때문에 늘 시간에 쫓겨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그날은 책을 한 권 골라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문장이 마음에 박히는 그 느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점심에는 오랜 친구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얼굴 볼 수가 없니? 아휴, 손주 봐주느라 정신이 없었지 뭐. 이제라도 나왔으니 잘 됐네.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친구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밥맛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분주해서 이런 평범한 순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민재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길에 비 왔어요. 우산 안 챙겼는데 옷이 다 젖었네요. 민재 감기 걸릴까 걱정이에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는지. 저는 일부러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드디어 나로 돌아왔다. 누군가의 엄마, 장모,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그 글을 쓰는데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는 더 이상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처음엔 다소 허둥댔지만 차츰 스스로 일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기 시작했고 학원도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죠. 그리고 며칠 뒤 딸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한가해졌어요? 저는 일부러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주말에 같이 놀러 가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그래, 민재랑 같이 놀러 가자. 하지만 평일은 이제 안 된다. 알겠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엄마한테 너무 기대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이섬, 춘천, 안면도.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위해 써야 해.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묵은 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부탁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였죠. 시간이 조금 흐르자 딸과 사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카톡으로 명령하듯 엄마, 오늘 몇 시에 학원 데려다 주세요라던 문장이 이제는 엄마, 괜찮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로 바뀌었죠. 그 한 줄의 차이가 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더군요. 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민재를 제가 직접 챙기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왜 그때 그렇게 화내셨는지도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 그 말을 들으니 다행이다. 내가 화낸 건 서운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너무 무심해서였어.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엄마 시간을 빼앗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딸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비로소 닿은 순간이었죠. 며칠 뒤 사위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장모님, 이거 저희 어머니가 전해달라셨어요. 그날 병원에 같이 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봉투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런 부탁이었을 텐데 귀한 시간 내어 같이 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돈. 미안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죠. 안사돈께 전해주게나.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음에 같이 식사 한번 하시자고. 그렇게 말하자 사위의 얼굴에도 안도와 존경이 섞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주말에 양가 가족 모두 바닷가로 놀러 가요. 민재도 시부모님도 같이요. 이번엔 엄마는 손님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파도 소리가 귓가에 밀려왔습니다. 민재가 모래사장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같이 성 쌓자. 그래, 우리 민재랑 같이 커다란 성 쌓아볼까? 제일 크고 멋지게 만들어보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멀리 퍼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제 옆에서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평정을 찾았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지만 동시에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딸이 건넨 손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 엄마가 엄마의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아끼면서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눈물 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바다 여행을 다녀온 뒤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부탁이 일상이었고 감사 인사는 사라졌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일 하나에도 엄마, 괜찮을까? 고마워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변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민재의 등하원 시간표가 아닌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채워갑니다. 아침엔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점심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한때는 버거웠던 하루가 지금은 나를 위한 하루가 되어 있죠. 어느 날 딸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민재 유치원 발표회 있어요. 엄마, 꼭 와야 해요. 할머니가 빠지면 서운하겠지. 그럼 가야지.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 엄마는 편히 와서 자리만 빛내주세요. 그 말이 어쩐지 찡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엔 늘 엄마가 해야 하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엄마가 초대받는 자리가 된 거였으니까요. 발표회 날, 민재는 무대 위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를 보고는 손을 크게 흔들며, 할머니, 보고 있죠? 저 잘하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지켜봐 주는 사랑도 충분히 따뜻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딸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마음껏 즐겨요. 저희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환하게 트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우리 딸도 이젠 어엿한 엄마네. 며칠 뒤 저는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목적지는 봄에 못 갔던 제주도.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장모도 아닌 그냥 나 장윤이라는 사람으로.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아래 제가 살아온 세월이 길게 펼쳐진 듯 보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단단해졌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 창문을 열자 제주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탁 트인 바다 위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딸과 사위, 손주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다. 이제 너희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자. 그렇게 저는 제 두 번째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은 없지만 경계는 있어야 한다. 그 경계는 서운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야 진짜 가족의 사랑이 자라납니다. 도와주는 사랑도 지켜보는 사랑도 모두 사랑입니다. 단지 내가 나를 잃지 않을 때 그 사랑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